지금 섭취 현황은 12g이라고 해서 12g 정도로 이거 2개 반 정도 해당하는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목표 섭취량의 2.5배 정도로 섭취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좀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섭취량이 더 많이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배달 음식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편의점 식품 같은 걸 많이 이용하면서 조금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낮춰줘야 되는데 좀 이런 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향신료, 천연 향신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초라든지 겨자, 와사비, 고춧가루, 후추, 마늘, 생강, 그다음 광황가루, 마른 홍고추, 청양고추, 파, 양파, 그리고 과일, 이런 것들로 좀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미료가 아니라 이런 천연 향신료를 이용해서 소금을 덜 쓰면서 이런 것들로 좀 맛을 내는 그런 조리법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트륨 섭취량 1g에 해당되는 각종 양념의 양입니다. 소금 1g은 간장 5g, 그 다음에 된장, 고추장 10g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가장 짜다라고 보시고요.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을 이용하시는 게 더 나으시겠죠. 자, 나트륨 섭취, 우리나라의 나트륨 함량의 음식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1등이 보시면 짬뽕이죠. 그다음 2위가 중식 우동입니다. 그다음 3위가 간장, 게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가지 음식 중에서 면 요리가 11개고요. 거의 대부분이 국물 요리입니다. 국물에 특히 면에 이렇게 나트륨 함량이 많이 높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국물 탕이라든지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그리고 면 요리 같은 경우는 좀 가끔씩만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소금, 된장, 간장 같은 양념을 좀 반으로 줄여서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천연 향신료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인스턴트라든지 김치, 햄, 젓갈, 장아찌 이런 것들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국이나 찌개, 국물 요리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숭늉이나 보리차 같은 걸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염분을 바로 넣으시는 것보단 따로 이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발라져 있는 크래커나 과자 같은 거 되도록 그런 군것질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칼륨입니다. 자,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하는 기능은 근육이라든지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우리 몸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심장마비라든지 부정맥과 같은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합병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칼륨 식이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칼륨이라는 영양소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라는 건 물에 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에 담근다거나 삶거나 데친다거나 하게 되면 제거가 되게 됩니다. 특히나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경우는 껍질을 다 제거해서 잘라서 담그면 훨씬 더 체포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겠죠. 자, 이렇게 조리를 하면 한 30% 이상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칼륨은 이렇게 잡곡밥이라는 흰밥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흰밥을 이용하시고요. 말린 생선이라든지 말린 과일에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꼭 껍질 제거해서 드시는 것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입니다. 자, 콩팥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인이 배설되지 않아서 인이 우리 몸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인이 상승했다는 건 인과 칼슘은 또 이렇게 따로 떼서 보기가 힘들죠. 항상 같이 이렇게 1대1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데, 자, 인이 우리 몸에서 높아지면 칼슘 같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칼슘 섭취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이 빠지면서 인의 함량과 맞추려고 1대1을 맞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이 빠진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연화증과 같은 또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인도 저인식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잡곡,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밥 대신 쌀밥으로 그 다음에 이런 어육류 네, 단백질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식품은 아까 제가 권장해드린 만큼만 더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권장해드린 양만큼만 섭취를 하시면 되고 우유나 유제품, 네, 인, 칼륨이 다 높죠. 그래서 우유나 유제품은 하얀 우유로 하루에 100에서 한 200ml 정도 유제품을 섭취하시면 되겠고 호두나 아몬드, 땅콩, 잣과 같은 견과류에 인 함량이 높습니다. 네,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칼슘 섭취. 자, 칼슘은 우유와 유제품, 제가 흰 우유나 흰 호상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에 칼슘 함량이 높지만 이런 칼슘 식품은 칼륨과 인이 다 높습니다. 특히 유제품 같은 경우. 그래서 하루에 100에서 200ml 선에서만 섭취를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자, 비타민은 이렇게 투석액으로 또 많이 소실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정도는 특별히 처방 없이도 또 구매하셔서 보충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자, 그다음 수분량. 소변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제 수분 제거가 불가능하게 돼서 체중이 증가하거나 혈압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분 양도 좀 제한을 하죠. 자, 갈증을 그래서 막기 위해서는 일단 싱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염식 하시고요. 그리고 얼음을 입안에 놓고 천천히 녹여 드신다거나 과일 같은 거 좀 차갑게 얼려서 천천히 드시면 또 수분 보충이 되죠. 그리고 차가운 물로 삼키지 않고 입을 그냥 헹궈내고 뱉을 수도 있고요. 식사 시 남겨둔 국물이라든지 우유 같은 걸로 수분을 대신해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식사요법의 목표로는 우리 앞에 했던 부분들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나트륨, 그다음에 칼륨, 인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 식사요법의 목표입니다. 자, 주식으로는 우리 잡곡밥 대신으로 쌀밥을 한 공기, 몇 끼마다 한 공기를 드시고요. 자, 쌀밥 한 공기는 3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600칼로리 또는 700칼로리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쌀밥 한 공기를 뺀 칼로리로 부식이라든지 반찬이나 간식으로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저는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인데, 자, 이렇게 볶음밥이라든지 비빔밥, 덮밥, 김밥, 중어밥 같은 이런 한 그릇 음식에 채소나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으면 한 그릇으로 5대 영양소가 다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면서도 영양 섭취를 신경을 쓰신다면 이런 것도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볶음밥 같은데 소고기를 넣는다든지 비빔밥에도 계란 후라이를 하나 얹는다든지 덮밥도 소고기 덮밥, 김밥도 계란을 넣고 주먹밥 같은 경우도 소고기 주먹밥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을 꼭 보충을 시켜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면 요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국수라든지 칼국수, 수제비, 냉면, 나트륨 함량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최대한 줄여서 섭취를 하셔야 되겠고요.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남기시고 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죽, 호박죽, 팥죽 이런 호박이라든지 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 함량이 높죠. 그래서 쇠고기 채소죽이나 닭고기 채소죽으로 바꾸어서 드시면 영양적으로도 우수하면서 칼륨이라든지 인 함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찌개와 국 보시면 호박 된장찌개와 호박 된장국 같은 경우 0.7g 정도의 차이가 나죠. 나트륨 함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소고기 두부국과 소고기 두부찌개도 0.5g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되도록이면 맑은 국으로 찌개나 탕보다는 맑은 국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갈비탕, 설렁탕, 추어탕, 김치찌개와 같은 식품들 나트륨 함량도 높으면서 인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보다는
맑은 국으로 콩나물국이라든지 소고기 묵국, 계란팥국, 배추 된장국과 같은 이런 맑은 국으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은 전부 다 저칼륨 채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후라이팬을 이용한 조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소고기 장조림은 소고기 구이라든지 완자전, 피망 잡채, 닭꼬치. 그러니까 조림은 아무래도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후라이팬을 이용해서 구이를 이용하시면 지금 30% 정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갈치조림 같은 경우, 생선조림도 마찬가지로 갈치구이라든지 생선전으로 하면 50%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